안녕하세요. 기복회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전투표율, 특히 관내사전, 관외사전 등과 관련된 전국 선거구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 지역, 부산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네, 이것은 연수구에서 각 후보자별로 관외사전 투표율과 관내사전 투표율이 일정하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득표율, 즉 사전 투표율 비율입니다. 즉 민경 후보 측에 투표를 했었던 투표율이 민주당 후보의 투표율, 이것이 관내와 관내가 동일한 비율로 표가 투표된 결과로 나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요역이 이 숫자들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대 총선, 21대 총선 비교해보자면 당일과 사전투표 차이가 20대 총선은 불과 3%에서 6%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차이가 무려 12%, 즉 양측 간의 격차는 무려 23, 24%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가능한 일일 것일까요? 너무나 이상한 수치입니다. 그것은 히스토그램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20대 총선은 이렇게 0을 기준으로 가지런히 모여있는 구조인데요. 21대 총선, 올해 선거를 했었던 21대 총선은 이와 같이 0을 기준으로 무려 12%, 그 이상으로도 확대가 양쪽으로 되물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그런 통계 차트로 보여집니다. 한 예로 민주당의 사전과 당일 투표율 차이도 20대와 21대 같은 내용이긴 한데 민주당의 경우만 놓고 보는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높은 부분이 21대고요. 낮은 부분이 20대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일까요? 이것은 그냥 시뮬레이션 한 것인데요. 민경 후보가 나왔던 연수구에서 관내사전과 관내사전의 각 민주당, 통합당의 비율이 이렇게 놀랍게도 48.7, 관내는 또 48.7, 동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당 민경 후보의 어떤 사전투표율도 관내가 35, 관내가 35. 네, 정말 이상한 수치죠. 정의당 후보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를 합했더니 전체 득표에서 결국 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전국 선거구에서 보려고 하는 숫자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관내와 관내 사전 투표 비율이 이렇게 동일한 것일까? 이게 한 군데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엑셀 차트를 보여드릴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관내와 관내가 과연 성격적으로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표본의 수도 몇만 표에서 몇천 표에서 이런 같은 비율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63대 36의 사례고요. 서울 지역에서
사전투표 내용 중에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건 당일 투표이고요. 많이 보셨었던 차트일 것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즉 관내와 관내 사전 득표율이 99% 이상이라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각 후보자별로 관내와 관외 사전 투표율이 이를테면 67.1, 67.1과 이렇게 동일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 드리기 전에 이미 일부 시민분들께서 아마 4월 15일 이후로 며칠 되지 않아 이런 자료들을 올린 자료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관련해서 좀 더 전국 지역에 대한 그 엑셀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측의 선거 그 당시에 어떤 관리를 했었던 5명 중에 1명인 이근영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었던 가장 이슈가 됐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사전투표 보정값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민주당의 의석수를 정확히 예측을 하고 실제로 맞아떨어진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이근영 씨가 이런 내용으로 내용을 올렸다가 좀 내부적으로 이게 사실 내부 유출 문건일 수가 있거든요.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의미가 보정이 아니라 어떤 의미의 단어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이 게시물을 내렸었던 그런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의혹의 핵심은 바로 사전투표 숫자들입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이것을 기획했던 사람들은 모든 숫자의 세팅이 끝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율 내에 몇 표가 최종적으로 투표가 됐는지 그 숫자 자체가 부풀려진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당시에 세팅이 끝났다는 얘기는 그들도 이 지금 저희 측에서 제시하는 이 의미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예상컨대 윗선에 있는 그들은 이런 숫자가 남겨진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남겼을까요?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200개 넘는 선거구에서 전국적으로 조작을 발생시키려면 편의성을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준을 위해서 의미 있는 숫자를 남겼다. 두 번째는 희박하지만 일부 주도자가 나라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흘린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 전국 선거구에서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설명은 앞에서 했고요. 이제 제가 좀 정리한 엑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부분은 서울 선거구 전체를 만들어 봤고요. 부산 지역까지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1후보, 2후보에 대한 기준만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것은 거소, 선상, 투표, 국외부재자, 그리고 관내사전 등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물론 핵심은 관외사전과 관내사전의 투표 비율입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의 패턴에 거소선상 투표와 국외부재자 투표도 어떤 패턴이 있을까 생각해서 함께 데이터를 한번 떠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거소선상과 국외부재자 투표는 어떤 일정한 패턴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1후보자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특히 국외부재자 같은 경우 거소선상보다 더 많은 비율로 1후보자에게 많은 비율로 투표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소선상과 국외부재자는 투표 수가 적기 때문에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민통선 지역 내에 150명, 2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조차 사전투표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작은 숫자에도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1후보 비율이 굉장히 서울 지역에서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1후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 이상으로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거소선상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은 거의 5대5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소선상은 배를 타시는 분들 또는 재소자들 또는 거동이 불편한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로 있으신 분들을 포함한 그런 투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외부재자는 투표하려는 시점에 거주지가 외국인 경우 별도 부재자 신고를 하고 투표를 하는 경우가 이제 국외부재자 투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국외부재자 투표에서도 특별한 패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차차 분석하면서 패턴이 나오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외사전과 관내사전의 투표 비율입니다. 제가 사실은 주로 이제 선거 조작과 관련된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관외사전 비율과 관내사전 비율이 이렇게 같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다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종로구 이낙연과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 관외와 관내사전 1후보, 2후보 사이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관내사전에서 1후보 비율의 숫자와 관내사전의 1후보 비율 숫자가 0.04%로 동일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숫자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내사전자도 거의 10,000명에 가깝습니다. 9,600명. 관내사전의 전체 숫자가 35,000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도 다르고 관내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후보와 2후보 간의 67대 32와 관내사전에서의 67대 32가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 자, 만약에
이 한 건도 일어나기 힘든 확률인데 그러한 비율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그 마킹을 한 곳은 이 비율이 1.0% 이내의 것만 마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나 2%도 많은데 그런 것은 일단은 배제하고 가장 가까운 것만 마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에 이렇게 많은 지역에 유사한 사전투표 비율이 관외와 관내 동일한 사전투표 비율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이 좀 굉장히 심했고요. 그 개수를 보자면 5, 6, 7, 8, 9, 10, 11, 12, 13, 14 제가 조사한 바로도 1% 미만의 근접한 관내 사전 투표율이 같은 사람들이 14개, 15개에 가깝다는 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편차가 일정합니다. 많으면 5%지만 적으면 2%, 3%, 4%가 많습니다. 종로구뿐만이 아니라 중구, 성동구, 갑을, 광진구, 그리고 동대, 성북구, 노원갑, 마포구 갑, 마포구, 양천구 갑을, 강서구도 있었고요. 구로구, 영등포구도 있었고 강남구도 있었습니다. 강남구도. 결국은 강남구에서 이런 동일한 관외와 관내 사전에서 1, 2 후보 간의 차이가 1% 미만에서 이렇게 동일하다는 얘기는 강남구라고 해서 즉 이들이 민주당에서 경합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전통적인 보수 지역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조작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많은 유권자들이 보수를 택했기 때문에 이들이 당선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이한 점은 송파구 일부에서 송파구평에서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관내 사전, 즉 강남구 지역을 보자면 주로 관내 사전에서만 보자면 주로 1후보와 2후보 간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죠? 차이가 크지 않은데 유독 송파구 병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보수 지역, 이제 서초 강남 송파에서 송파구 병만 관내와 관내가 비슷할 뿐더러 비율이 63대 36에 가깝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본투표에서의 실제 비율을 보자면 전반적으로 다른 보수 지역의 당일 지지율에 비해서 조금 정도, 그러니까 경합을 했었다라고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사전투표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죠? 다른 지역은 59까지 튀인 데가 거의 없죠. 보수 지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50% 이하에서만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우측에 있는 차트는 이제 조슈아님이 작성한 엑셀 시트에서 제가 분석한 내용 같이 이제 붙여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서울 지역은 대다수의 많은 선거구에서 종로구에서의 놀라운 수치들이 다른 14개, 15개의 선거구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1% 미만의 확률의 숫자로 이렇게 나왔다. 네. 하나의 선거구에서 이렇게 나오기 힘든 확률적의 수치가 관내사전도 평균적으로 10,000표에서 안팎으로 되어 있고, 관내사전도 3만, 4만 표까지도 서로 이렇게 랜덤하게 투표율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관내사전과 관내사전이 사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를 텐데 이렇게 동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린 이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들이 이것을 기획하면서 이러한 숫자들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놔뒀을까? 국민들이 이것을 발견을 못할 것이었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흔적을 남긴 것일까요? 이것은 숫자만 보아도 그 누가 봐도 이번 선거는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광범위하게 서울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까지 자료를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놨는데요. 부산 기장군에서도 1% 미만의 유사한 비율이 나왔습니다. 부산 기장군도 1후보 비율이 54.09인데 관내도 거의 유사한 53.56%의 사전투표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후보의 비율도 45.91, 관내사전 투표 비율이 관내사전에서 46.44로 0.5 정도의 비율 차이로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히 발생하는 것일까요? 다른 지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내 다른 지역들을 보면 그래도 편차가 이렇게 7%에서 많으면 11%, 6%, 4%, 7%, 4%, 6%, 1%, 1.5% 정도네요. 그리고 여기도 한 2% 정도, 6%, 6%, 2%, 8%, 6%, 8%, 10% 정도로 이렇게 출렁이는 게 정상입니다. 즉 관외사전과 관내사전은 사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군데가 아니라 서울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관내와 관내 각각의 사전투표율의 비율 폭이 5%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5% 이하에서 유사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전투표가 관외와 관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치 동일한 그 투표구에서 그것을 마치 나눈 것처럼, 표를 반반으로 나눈 것처럼
어떻게 같은 비율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부산 지역을 분석을 했고요. 나머지 지역도 제가 완성하는 대로 올려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